리조트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4박 동안 맨날 같은 곳에서 뷔페식을 드신다면, 리조트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식사평이 너무 안 좋은 곳이라면, 실제로 식사평도 안 좋고 맛이 없고 향신료가 너무 세서 손도 못 댔다, 이런 후기들이 많다면, 바로 옆에 있는 모래사장 흙이 더 맛있었더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다인 어라운드를 아시나요? 간단하게 식당이 오픈한 시간이라면 모든 레스토랑과 주류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몰디브 리조트는 수없이 많고 많지만 그중 다인 어라운드가 가능한 식당 12곳을 보러 가시죠. 해당 리조트들의 순위는 좋은 순위가 아니라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2위입니다. 리티파루입니다. 2017년 오픈한 리티파루는 요즘 가성비의 끝판왕, 가왕이라고 불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반 올인클루시브 특전과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특전이 있는데, 리티파루는 무조건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인 어라운드에서 다양한 음료, 주류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조식, 중식, 석식이 제공되는 뷔페 레스토랑에 코스 요리 제공해준 레스토랑이 3곳이나 있다고? 예약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메인 레스토랑에서 모든 식사 중에는 음료, 주류를 제공하며 4개의 바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레스토랑 후기 또한 좋으며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순 없지만 A가 안 맞으면 B를 가고 B가 안 맞으면 C를 갈 수 있으며 음료와 주류까지 폭이 넓으시 이것이 다인 어라운드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다만 룸도 깔끔해, 가격도 저렴해,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한국들이 선호하는 개인 풀장이 없다는 점, 섬이 크나 버기가 없어서 모두 도보로 이동해야 된다는 점, 에코 프렌들리, 자연 친화적인 거죠. 4성 리조트라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추가로 대부분 식당에서 고수를 이용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십니다. 조식이 오픈형이라 파리가 꼬여서 불편했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11위 벨라사루입니다. 5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바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샌드 레스토랑의 경우 밤바다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식사하는 분위기가 유명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곳입니다. 인기 레스토랑은 예약이 마감돼서 이용 못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첫째 날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으며, 특히 대빵야끼, 샌드 레스토랑이 가장 유명합니다. 패션 후르츠 칵테일인데 인생 칵테일이라고 극찬을 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인지 가보신 분은 후기를 알려주세요. 록식당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서비스로 유명한 유니버셜 계열이기 때문에 직원의 친절함은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한국인 직원 리아가 있지만 언제 휴가를 가시거나 언제 그만두실지 모르니 참고만 해주시고, 체크아웃 후 라운지가 있어서 편히 쉬다가 말레 공항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 워터빌라 쪽보다 워터 방갈로 쪽이 수중 환경이 더 좋아서 스노클링 하기엔 더 좋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맛도 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워터 방갈로 풀장이 2013년에 오픈했으며 수중 환경보다는 라군이 더 발달된 리조트입니다. 벨라사루 하면 쓰레기 섬을 문제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진을 보시면은 섬에서 소각하는 연기만 보일 수 있지만 구름이랑 비슷하게 보이고 이에 대하여 불편했다는 내용은 극소수입니다. 벨라사루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섬으로 고민하는 케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위 디갈리입니다. 2017년 5월에 오픈한 리조트로 유명한 유니버셜 계열의 리조트입니다. 보통은 수상비행기, 국내선, 스피드보트 이 순서로 트랜스퍼 비용이 비싼데, 디갈리의 경우 리조트의 인아웃 시간에 따라서 이동수단이 국내선 또는 수상비행기로 나뉘어집니다. 인천에서 말레 도착 시간이 15시 이전이면 수상비행기 탑승, 이유는 국내선하고 스피드보트. 말레에서 인천 출발 시간이 19시 이전이면 수상비행기 탑승, 이유는 국내선.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로 대한항공을 타면 왕복 수상비행기 이용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면 보통 수상비행기 인아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조식 뷔페는 1곳, 중식은 3곳, 석식 4곳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며 식사평도 좋은 편입니다. 해당 2곳 레스토랑은 향신료에 민감하신 분들은 힘들었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고, 3개의 바가 있는데 특히 할리바는 맛, 분위기 2가지를 모두 잡은 걸로 유명한 바입니다. 적절한 라군, 수중환경, 샌드뱅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좋으며, 특히 샌드뱅크에서 인생샷이 잘 나오시는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유니버셜 계열로 실제 후기들을 보시면 직원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이 많고, 워터빌라 쪽이 수중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라군빌라 위드풀보다 물고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라군빌라 위드풀은 라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수심도 낮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풀장 쪽으로, 수영도 잘하고 스노클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터빌라 2박, 라군빌라 위드풀 2박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풀숲이 많아서 벌레 모기가 좀 있었지만
리조트 측에 제기를 하니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방역도 많이 하고 바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게 보였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료, 주류 쪽에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가 않았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9위, 더 레지던스 디구라입니다. 2019년 6월에 오픈한 뜨끈뜨끈한 친구입니다. 더 레지던스 팔루마, 디구라 같은 계열로 팔루마의 부대 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인클루시브 진행과 플래티넘 올인클루시브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차이는 무료 익스커션과 주류가 좀 더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팔루마 레스토랑 2곳, 3개의 바 이용이 가능하며 디구라 레스토랑 3곳, 바 2곳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총 레스토랑 5곳, 바 5곳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지던스 자체가 수중 환경이 좋은 걸로 손에 꼽히는 리조트이며 수백 년 된 산호가 즐비하다 합니다. 신규 친구인 만큼 워터풀 빌라를 보시면 객실 간 거리가 상당히 넓은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후기가 많이 없네요. 실제로 레지던스 디구라를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8위 코코 보드히트입니다. 스피드보트에서 가격, 라군, 수중환경, 개인풀까지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타겟 리조트이며 조건이 좋다 보니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코코 레지던스를 제외하고는 룸 컨디션은 노후된 편이며 코코 레지던스는 신축이라 높은 가격을 지니고 있지만 리조트 내에서 스노클링이 메인 포인트 지역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성비만 생각하고 있으시면은 워터빌라 쪽이 낫습니다. 코코 레지던스와 식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다만 음식의 평이 무난하며 식당에 대한 호평은 없지만 호평은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는 건 객실이 그만큼 많아서 좋은 조건을 통하여 회전율을 높인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뜻이고 식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워낙 우수한 포인트가 많아서 많이 찾으시는 리조트 중 한 곳입니다. 7위 두지탄입니다. 워낙 유명한 전세계 체인 계열 리조트여서 객실의 모던함, 서비스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조식 뷔페식, 중식 세트 메뉴 2곳, 석식 뷔페, 알라카르트 2곳이 이용 가능하고 모든 레스토랑, 바에서 주류 음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몰디브는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23%의 텍스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 익스커션을 진행해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인데 익스커션인 선셋 크루즈 1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중 환경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리조트인데 오션빌라는 물빠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심이 낮은 경우가 많으니 수중 환경이 좋아서 많은 물고기들과 스노클링을 하기 원하신다면 워터빌라 위드풀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후기들을 보시면 수중 환경도 상당히 좋고 특히 직원들 서비스 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식사 좋아, 수중 환경 좋아, 올인클루시브의 다인어라운드야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보니 한국분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6위 쿠라마티입니다. 워터풀 빌라 객실은 2016년 오픈해서 아직까진 모던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이직 올인클루시브, 셀렉 올인클루시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셀렉 올인클루시브를 이용하셔야 다인 어라운드가 적용됩니다. 조식은 기본 레스토랑 뷔페식인데 11시쯤 오픈하는 인구와 더팜 식당 후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디너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을 진행해야 하며 첫날 3일치만 예약할 수 있고 4일차, 5일차는 3일차에 다시 예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쿠라마티는 수중 환경이 좋은 편인데 특히 동그라미 친 오른쪽 1구역이 스노클링 포인트로 가장 유명합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는 그냥 평이했으며 샌드뱅크에서는 스냅 사진 포인트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5위 파루푸시입니다. 2019년 오픈한 깔끔한 객실의 친구이며 유니버셜의 높은 서비스는 덤입니다. 섬이 작아서 조용히 휴양이 가능하며 수중 환경이 좋고 조경을 최대한 살려서 나무가 풍성합니다. 신축 리조트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조경이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파루푸시는 아니네요. 신축이라 그런지 객실 간 간격이 넓어서 프라이빗에 좀 더 신경 쓴 것 같고 특히 식사에 대한 평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은 조식은 뷔페 형식이 많은데 조중석 모두 코스 형식인 알라카르타를 제공하고 4개의 레스토랑에서 모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생이다 보니까 후기가 많이 없는데 보면 너무 좋다는 후기들만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4위 유앤미 코쿤입니다. 2019년 3월에 오픈한 신규 성인 전용 리조트로 6개의 식당이 있지만 전체적인 음식평은 무난합니다. 식사에 대해 호평은 없지만 혹평은 종종 보입니다. 특히 몰디브 내에서 수중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리조트이지만 식사평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일식 레스토랑과 더 샌드는 그나마 평이 좋으며
특히 라이징 선 식당은 첫째 날 도착해서 예약을 하려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웃하는 날까지 풀부킹이 되어 있다는 우픈 후기도 있었습니다. 라군 베이스 리조트긴 한데 산호도 많아가지고 물고기도 많아서 새끼 상어랑 스노클링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나쁘지 않았답니다. 다만 객실과 개인 풀장 크기가 작으며 가장 큰 문제는 객실 수는 많은데 종업원 수가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요청하면 처리되는 응대 속도, 음식 나오는 속도, 전체적인 서비스 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 리조트를 봐도 수중 환경이 별로다, 객실이 작았다, 식사평이 별로다 이런 글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리조트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도 보통은 아쉬웠지만 좋았다 마무리가 대부분인데 유난히 제가 본 것 중 별로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 후기들이 있었던 곳은 UMA 코쿤이 유일했습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평 좀 부탁드립니다. 3위 포시즌 쿠다우라입니다. 쿠다우라 워터빌라는 2017년 초에 오픈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깔끔하며 란다기나 바루와 마찬가지로 포시즌 자체 앱을 통하여 필요한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풀장이 크며 수중 환경이 엄청 좋진 않지만 라군 중점의 리조트입니다. 수중 환경이 선셋 방향보다 선라이즈가 더 좋기 때문에 스노클링은 여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시고 특히 이 사진, 개인 풀장, 해먹, 데크가 이쁘다는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선택하신 분도 있었을 정도로 그만큼 이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바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위 포시즌 란다기나바루입니다. 2019년 11월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그랜드 오픈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몰디브는 신규 리조트는 가면 공사가 미비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인 직원이 4분이나 계셔서 프론트, 요가, 식음료, 다이빙 파트에 각각 한 분씩 있다고 하네요. 요가는 한국말로 알려주나?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영어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포시즌 전용 어플을 깔면 필요한 걸 요청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며 4개의 레스토랑, 4개의 바 이용이 가능하고 식사평도 좋은 편입니다. 버기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전거가 상용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집마다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몰디브 직항 광고를 찍을 때 나온 곳이 포시즌 란다기나바루 샌드뱅크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귀찮아가지고 대충 아무데나 광고 배경대로 삼진 않았을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만큼 좋은 곳이란 뜻이죠. 도착하시면 한국어로 표기된 요일별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주기 때문에 심심한 몰디브 탈출 가능! 실제로 몰디브 가서 심심하셨다는 분들이 이야기 들으시면 돈 한 푼 안 쓰려고 아끼셨던 분들입니다. 스노클링 트립,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선셋피싱, 선셋크루즈 등 리조트 내에서 스포츠 센터를 대부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500이면 500짜리 리조트를 가서 아무것도 안 쓰시는 것보다 400짜리 리조트를 가서 익스커션도 하시고 스파도 하고 다양하게 즐기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몰디브 안 가고 한국에서만 돈만 써도 즐거워요. 1위 헤리턴스 아라입니다. 2019년 4월 오픈한 최신식 리조트로 1대1 버틀러 룸 서비스를 카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지만 투어가 빨리 마감되는 편이어서 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인 직원 엘라님이 계시지만 내가 갔을 때 없으면 무슨 의미인가? 객실 깔끔해, 다인 어라운드에 맛도 좋아, 개인 풀장도 좋아, 라군과 수중 환경도 괜찮아, 투어들도 포함된 게 많고 조건이 엄청 좋은 리조트입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사악한 가격을 지니고 있고 조금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큰 사고가 하나 있었고 오픈 초기에 부족한 공사 비용을 한국 허니문으로 메꿨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후기를 보니 그 사건 이후 한국인 직원분이 생긴 듯해요. 리조트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여서 요금을 내리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해당 리조트에 대하여 틀린 정보가 있거나 다녀가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많았던 리조트에 대해 제보를 해주시면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